할렐루야. 디모데전서로 보는 리더의 조건 35번째 시간입니다. 리더에게는 역할 분담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역할 분담 능력에 관해서 다루기 전에 장로 교단에 관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할 분담 능력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로 교단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장로교는 장로가 다스리는 교단이니 목사는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교회에서 임명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이고, 목사도 장로인데,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가 장로 교단을 떠받드는 두 종류의 큰 리더십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으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협력해야 공동체는 안정화됩니다. 목사는 장로의 행정 운영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에 관해서 목사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의 설교와 양육과 목양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에게는 축도권이 없고 엄밀히 반해서 설교권도 없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고유의 영역입니다. 지금 언급한 목사와 장로에 관한 발언은 당연히 정상 범주 내의 활동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을 본다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를 일컫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치리하는 장로도 설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17절은 가르치는 장로를 더 존경하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치리하는 장로보다 더 존경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비교의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합니다. 치리하는 장로는 잘 다스려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가르치는 장로는 잘 가르쳐서 더 많이 수고한다라는 평가를 얻어야 한다. 이 정도 해석이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씀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존경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면 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더 낫다는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장로도 목사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더 수고하여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리더, 열심히 수고하는 리더가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라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준다면 그 공동체에는 연합과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해 착안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이 구절을 설명한다면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를 교훈한다면 구분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로 보면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팀장은 팀장의 역할이 있고 총무는 총무의 역할이 있듯이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설정한 목사, 장로, 팀장, 총무 등의 역할이 일단 기본적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월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이 기본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어려운 지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job description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서 간의 역할, 각 부서에서 각 팀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일이 아니면, 즉, 남의 일이면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협력도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보통 주먹구구식으로 역할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일을 이렇게 추진해 버리면 여러모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책임 소지, 책임도 잘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책임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처음에 그 역할 구분을 분명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리더는 확실한 역할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팀원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역할 구분, 분명하게 설정한 역할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봤던 작품 중 하나가 NCIS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스가 바로 너는 이 역할을 하고 너는 저 역할을 하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 일을 알려줍니다. 저는 그 작품을 어렸을 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역할 구분을 분명하게 바로바로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어,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이 역할 구분해서 분담시키는 이 역할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일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할지를 잘 결정해 줘야 합니다. 이 역할 분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을 실제로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하기 어렵다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일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해두면 나중에 이 역할 분담 능력을 발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일을 분배할 때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리더는 현재의 상황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음, 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시하기 위해서 각 역할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역할 분담 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할 분담 능력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현장에서 추진력 있게 사고 없이 모두가 만족해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변수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역할을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러한 어떤 변수도 미리 다 파악을 하여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계획해 두면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팀원들이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더는 이 역할 분담 능력, 이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혼자서 고민하는, 왜냐하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분담할
할지, 분담시킬지, 어, 이것을 이 능력 함양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일한다면 이런 능력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을 거느려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직원이 많아지고 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 분담 능력도 잘 발휘하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